안녕하세요. 호프 이즈 레인입니다. 오늘은 RFID 라고도 하고 베리칩이라고도 하는 이마나 손등에 받는 칩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츠 슈퍼내추럴 진행자 시드로스가 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 생각보다 빨리 오신다, 그 책을 샀었습니다. 대부분 머리가 나빠서 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 수가 없었고요. 이 책에 마줄리라는 사람이 베리칩에 대해서 짧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의 표 DNA를 바꾸다. 사람들이 이식받는 이 물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분석되었다. 이것은 애리조나주의 운석이 떨어져 생긴 큰 구멍 같은 곳들에서 발견되는 운석 금속과 가장 가깝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칩은 열려서는 안 되며 절단하여 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다이아몬드 날이 달린 전기톱이 이 칩을 자를 수 없었다. 결국 한 실험실에서 레이저 광선으로 이것을 절단하여 열었다. 분석가들이 전자현미경으로 칩의 내부를 살펴보니 이 칩에는 나노튜브와 이중 나노튜브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한 이것들이 어떻게 전력을 공급받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이것들은 사람의 신경계와 순환계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아주 가능하며 사람의 DNA를 바꿔놓을 수 있는 듯하다. 놀랍게도 이 말에는 조금도 가장이 없다. 나는 이 칩을 사람들의 몸에서 제거해준 의사와 인터뷰를 했다. 이 의사는 종말론에 관하여는 아는 게 없었으며 마지막 때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처럼 뭔가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 칩들은 매우 복잡하며 우리 시대의 가장 빠른 컴퓨터보다 100배나 빠른 주파수를 낸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것들은 사람의 DNA를 바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생각보다 빨리 오신다. 시드로스. 저는 이 베리칩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글은 송명희 시인의 표라는 책에 있는 글들이에요. 소설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114페이지, 176페이지에 있는 글들입니다. 아영은 샤워를 한 후 습관적으로 TV를 켜고 머리를 말린다. TV에서는 베리칩에 대한 뉴스 보도가 나온다. 연구 실험 중인 이 칩은 곧 모든 인류에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각 개인의 증명을 확인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과 각종 자격증과 모든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도 쇼핑과 관공서 출입이 가능해져 보다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국가를 알리는 번호와 개인 생년월일과 거주지역 기호와 개인 신용 등급을 나타내는 번호와 은행 구자와 끝으로 이 모든 기능을 푸는 비밀번호가 축소되어
머리카락 10분의 1보다 더 가늘게 압축되어 손이나 이마에 투입되는데 자극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칩만 있으면 쇼핑으로부터 병원 수속과 해외여행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곧 시행되는 이 칩에 대한 찬반 여론이 집중되어 종교계에선 서명 날인도 실시되어 조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부 정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거 이후의 세상으로 추측됩니다. 칩이 나오고 세상은 결코 변화를 막을 수 없다. 칩이 나온 지 5달 후 마치 5년이 지난 것처럼 모든 상황은 달라진다. 칩으로 계산하고 칩으로 신원을 확인하며 칩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또한 특수칩을 통해 장애인의 장애가 없어지고 모든 나라의 언어 통역 능력과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는 등 초능력적 인간이 많아지며 복제인간 기술로 불임이 사라지고 인간형 로봇이 개발되어 사람들의 업무를 대신에 인력이 절감된다.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이 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점차로 도도해지고 인정이 메마르며 난폭해진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이것이 소설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설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 책을 썼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서 쓴 거잖아요. 그런데 저자가 본 미래와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책에서는 남북 전쟁도 있고 뭐 북한이 미사일도 서울에 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예정되어 있었을지 몰라도 휴거 전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예정된 미래가 있었겠지만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미래가 다른 예정된 다른 계획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오케이? 이해하시죠? 음. 송명희 시인의 소설 표 114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리칩, 특수칩, 인간 개조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나쁜 사람에게 이 칩을 이마나 손등에 맞게 이식을 했는데 나쁜 인성이 바뀐다는 거죠. 좋게. 예. 변두리 외곽의 교도소에서 인간 개조칩이 강력범들이나 무기수를 제외한 일반 범죄자들에 투입되어 석방된다. 날카롭게 생긴 교도관이 집합된 죄수들에게 호령한다. 너희는 오늘 특수칩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선택하라. 이 칩을 받아 새롭게 거듭나 사회에 복귀하든지 이 칩을 거부하고 장기수가 되든지 말이다. 만일 이 칩을 받지 않는다면 장기수로 남아 어떤 죽음을 맞을지 모르나 이 칩을 순순히 받는다면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니다. 인간 정신 개조를 향상하는 이 특수칩이 너희 몸에 들어가면 너희가 품었던 나쁜 생각을 센서가 제압해 신경에 변화를 주고 사회생활에 아무런 악 영향이나 범죄 행위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라를 위해 특수부대 사병으로 다시 태어나 영어 통역 능력과 체면 실력까지 자동으로 받는 것이다. 이제 너희는 과거의 범죄를 털고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로 머리를 밀고 특수칩을 이마에 받는다. 실시, 모든 죄수들은 길지도 않은 머리를 자신들의 손으로 삭발하고 그들의 이마에 칩이 박힌다. 그 칩이 박힐 때 순간적인 전율을 느낄 뿐 다른 이상은 없다. 그들은 칩을 받고 몸에 붙는 검은색 제복으로 갈아입는다. 마치 우주인 군단 같은 그들 눈에는 초점이 없다.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과 그들의 차림새에서 알 수 없는 냉기가 감돈다. 칩을 받은 죄수들이 눈에 초점이 없고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 냉기가 감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칩을 받으면 사람이 이성과 감정이 낮아진다는 거죠. 예. 다음 글은 송명희 시인 소설 표라는 책의 176페이지에 있는 성전에 등장한 적그리스도와 칩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계를 다잡는 권력에 의해 모든 시스템이 조정된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완공돼 그 봉헌식에서 적그리스도는 그 성전에 모자 신상을 세워 유태인의 거센 탄핵을 받는다. 그러자 적그리스도는 유태인과 및 그 모자 신상을 배척하는 교회들을 크게 핍박하는데 칩 투입한 모든 사람들을 조정에 이용한다. 칩 받은 사람들은 모든 자율적 신경과 정신세포가 분열을 일으켜 이성적 판단력과 기본적인 감정을 상실한다. 언행이 난폭하고 잔인해진다. 칩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자율적 신경과 정신세포가 분열을 일으켜 이성적 판단력과 기본적인 감정을 상실한다. 언행이 난폭하고 잔인해진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가인처럼 몰인정하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과 소돔 사람들의 집단적 악함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 귀를 둔하게 만든다. 사람을 죽여도 아무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욕설을 내뱉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이런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칩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자 의약품을 훔치거나 밀수일가 의료진을 납치하다가 범법자로 인식되고 그 칩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 범법자로 처리되어 온갖 고문을 강행하며 사형에 처하게 된다.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죽여도 아무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욕설을 내뱉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써있죠? 네. 짐승의 표 666 베리칩 RFID 그렇게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이 표에 대해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 또 16장 2절 14절 14장 9절에서 12절 19장 20절 20장 4절에 나옵니다. 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